지금 한참 정가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를 비롯해서 지금 전국 지청지검에서부터 이 대검까지, 그리고 친윤검사든 친문검사든 가리지 않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죠 아마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이 지검장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이런 수사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 사령관, 현장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검장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뭡니까? 확실한 얘기 좀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칼럼도 쓰셨던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그 문화일보에 저 칼럼을 보냈고요. 근데 문화일보 사설하고 실론이 검수완박이에요. 저는 이제 포럼을 썼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실릴 걸로 보입니다. 문화일보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한테 미리 보내서 다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근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이제 그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정권을 위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파적 이익,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런 게 개악입니다. 근데 검수완박이 선량한 대다수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심지어 이게 범죄자도요, 범죄자도 이게 검사 앞에 가가지고 한 번 이게 읍소도 하고, 한 번 이게 변명도 하고, 검사가 들어보는 게 좋아요. 국민한테 이 검수완박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결국에 검수완박하면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이재명 일당부터 이런 게 비리 덩어리 있잖아요. 이런 게 민주당의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입법, 이게 바로 검수완박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은요, 한마디로 이게 입법을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국민이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입법의 사유화다. 이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유인설법이네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법을 만드는 이게 바로 검수완박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런 내릴 뻔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 검찰을 죽이기를 통해서 이재명, 문재인 살리기다. 검찰을 죽임으로써 문재인과 이재명을 살리려는 이게 검수완박이다. 왜 이재명, 문재인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느냐 말이에요. 결국 저는 검찰과 국민을 죽이고 이재명과 문재인 일당을 살리는 이게 검수완박이니까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586 운동권들을 비롯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그동안 잘 해먹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내에도 뭐 이런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이 그 수사를 안 받았을 뿐이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지키기 위한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이 방탄입법인 건 뭐 함석정자도 알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우습게 하냐?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다 해가지고 이제 뭐 검찰이 마음대로 이렇게 나서도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을 12일 날 의총에서 그 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탄입법 처리 일정을 확정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준다는 겁니까? 저는 그 중수청이라는 걸 만든다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붕 뜨는 겁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황운하가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뭐라고 썼느냐? 그날에 그 검수완박하면
지금 이게 6대 범죄 있잖아요. 예, 예. 6대 범죄 수사권은 그냥 이게 그 정발해버린다. 어디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고 정발해버린다. 예. 왜냐하면 이게 6대 범죄를 경찰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예.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면 또 이게 몇 년이 걸려요. 공수처가 이게 2년 동안 한 건도 사건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수완박 하면 6대 범죄고 정발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발 뻗고 잡아도 된다. 우리 수사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황운하가 쓴 편지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요즘 이게 방송에 나가면요. 검수완박, 바로 이게 그 반법치 오적. 예. 우리 법치의 오적을 제가 꼭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걸 이렇게 주도하는 5명의 법치 오적, 을사 오적처럼 예. 오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황운하. 예. 이 글 썼잖아요. 예. 경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강욱. 예. 최강욱 법무관 출신이죠. 예. 사시도 못 붙은. 예. 군 법무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수진. 이건 판사 나경원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죠. 예. 네 번째가 김용민. 조국 키즈 변호사 출신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김남국. 김남국 로스쿨 출신이죠. 변호사 로스쿨. 예. 전북대 전남대 로스쿨. 예. 중앙대 법대 이재명의 후배. 이런 게 황운하, 최강욱, 이수진, 김용민, 김남국. 이게 바로 법치 오적이에요. 여기에 조금 보수 행사하는 게 박주민, 주렁주렁 뭐 변호 달고 있는 거 있잖아. 그렇게 의석수가 좀 선수가 높으니. 그래도 서울시장 지금 근데 이 나와서 돌격대당 오적이 예. 5명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국회를 우습게 안 하냐 하죠. 네. 제가 여기 민주당한테 경고합니다. 자, 검찰이 국회를 우습게 알면, 그럼 이게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합니까? 민주당. 근데 국민이 우스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에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날치기, 자기들에게 날치기 할 때마다 잘 쓰는 거 있잖아. 미리 사보임해가지고 양양자 무소속을 하나 딱 연한 거야. 예. 그러면 이게 4대2가 되거든. 안건 조정위가 무력화되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날치기 하면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야 무시할 수 있지. 민주당 무시할 수 있지, 검찰이. 근데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은 게 엄중 경고하는 게 바로 이게 코앞에 6일 지방선거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날치기 통과 강행하면 결국에 그 6일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중 경고합니다. 아니,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대선에서 패한 것도 뭐 다른 요인도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동안 170석, 180석을 가지고 입법 폭주, 입법 독주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뭐 임대차 3법이다 뭐다 패스트트랙이다 해갖고 자기들 멋대로 입법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죽이는 그런 입법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졌는데 이 검수완박 입법도 대안도 없이 일단 그냥 검찰에서 수사권부터 뺏고보자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법치 5조. 거기에 황운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피의자 또 기소돼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거 다 묶고 가자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 법치 5적의 공통점이 전부 이게 범죄자 사기꾼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런 게 범죄자가 야 옛날에 범죄자가 포도청 없애자 사안부 없애자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우리 비판도 검찰에서도 놓듯이 유일하게 옛날에 검찰이 사안부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사안부를 없앤 유일한 게 연산군 아니에요? 예. 연산군. 그럼 이게 제가 보기 이 문산군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문산군이거든. 이 문산군은 연산군이나 광해군보다 더 나쁜 X예요. 예. 왜냐하면 이 광해군은 그래도 그 당시에 명청 교체기에 외교는 잘했단 말이에요. 이 문산군은 외교도 망쳤잖아. 그 다음에 연산군은 조선시대 500년이 왕권하고 신권이 충돌하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왕권,
근데 정도전은 신권이었거든. 예. 근데 연산군은 왕권 강화 이거라도 있었죠. 이게 문상군은 뭐 하나 잘한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문상군이 자기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검수완박한다? 또는 이렇게 법치오적 도둑놈들이 검찰을 없애자? 이게 말이 안 되고 결국 제가 보니까 OECD 있죠. OECD 35개국 중에 27개. 35개국 중에 27개 나라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게 그 남부지검의 그 정권범죄 그 합동수사부 이게 추미애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범죄가 라임 옵티머스 커지니까 박범계가 어쩔 수 없이 남부지검 협력단 만들었거든요. 예. 이것처럼 결국 이게 그 검수완박하면 부패 완판. 바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한 말이잖아요. 예.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치도 이걸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경찰도 손놔버려. 중대범죄수사청도 없어.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이런 게 좌파적폐 이 부패를 누가 수사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패 완판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도 주면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범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사법적 조치를 받고 또 국민의 인권이 확대돼야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핑퐁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민주당에서도 이 검수완박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에 중수청이라든가 특수청을 만들겠다든지 이것도 지금 만들어 놓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중수청장 이렇게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죽어버린 건 아니냐.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거.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 안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뭐 월성사건, 조국 수사, 이상직 그 의원 배임 횡령,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윤명 사건, 뭐 이런 중대 범죄들 이런 것들은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지금 공수처도 수사 역량이 없는 것이고 경찰도 이런 중요한 수사, 아주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역량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것, 70년간 형성된 이런 형사사법체계랄까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뭐 손바닥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뭐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 근데 이제 대깨문들이 하도 뭐 문자 폭탄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에 들어가면은 이게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이 분열되는 짜개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지금요. 지금 이게 6대 범죄 수사권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그 조국이가 안 만들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경 조정도 통과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이게 검수완박으로 갑니까? 지금도 이게 국민들은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예.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사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연돼 가지고 네, 그렇다고. 지금도 이게 그 심각하고요. 저는 아마 이게 그 어떻게든 민주당 내에도 이게 반란표가 나올 거로 봐요. 왜 조홍천이는 검사 출신이거든. 예. 이런 게 검사 출신이나 일부 합리적인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있잖아. 예.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반란표가 넣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뭐 아이고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이게 국회에서 싸울 때 숫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잖아. 개가 싸울 때요. 개들이 싸울 때 덩치로 싸우는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깡다구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작은 개가 이기는 겁니다. 숫자가 작아도 똘똘 뭉치게 끝까지 싸우면 막을 수 있어요.
무조건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지뢰 겁먹고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목숨 걸고 이게 필리버스터 하고 필리버스터 있잖아요. 예. 한 달만 끌면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 이게 한 달 똘똘 뭉치게 못 막아냅니까? 국민이 응원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숫자에 지뢰 겁먹지 말고 목숨 걸고 이게 결기 있게 한번 막아봐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칼럼에 그 제일 끝에 썼잖아요. 우리 국민의 민심은 바다입니다. 정권은 이게 배에 불과한 거예요. 조그만 이게 그냥 배입니다. 바다가 배를 이게 띄워주기도 하지만 열받으면 이게 바다는 배를 갖다 덮쳐버려 가지고 난파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제주 복주 아닙니까? 예. 배를 제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버리기도 하는 이게 바로 거대한 바다. 이게 민심이에요. 이 조그만 이게 조각배 같은 정권이 금방지게 바다에 대들어 민심에 저는 이게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가 민심의 무서움을 민주당한테 해초리를 제대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지방선거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게 문재인가 이때까지 검찰 개혁한다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잖아. 예. 그게 바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도 반성 안 하고 또 하면요. 지방 권력도 확실하게 바꿔버리야 되는 거예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검수한박 이거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절대 이 본회의가 처리되지 않도록 결사 반대하겠다, 투쟁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친문 대표적인 이 딸랑이 검사였던 이성윤, 김관정, 이 고검검사장뿐만 아니라 이정수 중앙지검장까지도 이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앞세웠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한 이 검수완박을 사실상 추진한 이 당사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 지휘부에 앉아가지고 이걸 또 반대한다는 게 전혀 논리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간부급들까지도 이 지휘부가 책임을 지고 뭐 책임지라는 김호수부터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해라. 물러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결사 항전을 해야 그래야 막아질 거고 명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지검장회에서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요? 그건데 그 문재인이나 예. 추미애, 박범계 입장에서는요. 야, 이성윤 너 맞아. 우리가 이게 옛날에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랬잖아요. 예. 암살당할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볼 때는 이 경희대 법대 후배 그렇게 밀어줬더니 이성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예. 그다음에 추미애는 김관정이를 그렇게 동부지검 아들 수사한다고 밀어줬더니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이래 놓죠. 근데 제가 오늘 지검장 회의를 주목하는 거는요. 오늘은 이제 그 중앙지검장 이정수가 관역의 그 박범계 고등학교 선배 박범계를 배신하느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저는 심재철 가장 권력의 개죠. 심재철 그다음에 수원지검장 신성식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후배죠. 과연 이게 심재철 신성식 그다음에 이정수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가 이게 궁금한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심재철이는 끝까지 이게 그 검수완박입니다. 가장 권력의 개가 심재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임은정입니다. 임은정. 그 다음에 박은정, 이종건 부부 있잖아. 예. 이 사람들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영원한 배신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정수하고 신성식 있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저는 오늘 지검장 회의가 이 세 명까지 배신하느냐.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면은 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김호수 총장도 마찬가지고 뭐 꼭 물러나지 않아도 될 법무위원장만 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뭐
지난 윤석열 총장 또 하면서 그 대검 차장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인수위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검수완박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다 할까 검찰과의 거리를 좀 두면서 그것은 나는 검사 떠난 지가 꽤 됐으니까 검찰하고 법무부 또 뭐 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신경이 거기다 지금 쏟고 있다. 왜 윤석열 당선이 이렇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둘까요? 거리를 두게 뭐 이심전심이죠. 예. 지금 이게 검찰의 90% 이상이 윤석열 지지하는 라인 아닙니까? 예.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거기에 관심 보이면 또 막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초연하게 거리를 두면 대다수의 검사들 있잖아요. 예. 검사들이 윤석열 좀 이게 친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이심 윤심 알겠습니까? 예. 검심이 윤심이다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다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초연하게 보일 걸 보고 그러고 이게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국민들이 막아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막 이게 개입하는 것보다는요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이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초연한 거 있죠. 예. 이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검수완박 정국이랄까 이것은 검찰 내에서는 겁나네 뭐 버금갈 정도로 집단 반기랄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이게 엄포성 아니냐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협상이 불가피한데 이런 카드를 하나 쥐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차원인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강행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총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결정을 하는데 워낙에 탈레반 같은 이게 강경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요. 지금 이제 산자부 블랙리스트부터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탈원전 할 때 조작한 거 있죠. 이것도 이게 기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송철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수사가 급무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특히 이재명은 보세요. 지금 이게 법인카드 압수수색부터 변호사비 대남, 성남 FC 뭐 대장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양양자를 갖다가 사보임 시킨 게 꼼수 아닙니까? 항상 이게 그걸 보면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옛날에도 날치기 할 때 보면 공수처법,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날치기 할 때 전부 이게 꼼수로 사보임 했잖아요. 이걸 보면 상당히 그 검수완박을 저지를 저는 이게 입법 쿠데타로 봅니다. 쿠데타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으로도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유린하면 이게 쿠데타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검찰 나아가서는 정치권 전체가 본격적인 검수완박 정국으로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새로 원내대표들도 선출이 됐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묘수를 찾아내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